그러면 저희가 지금 2부 미래 세대를 위한 영유아교육체제 구축 방안 국회 토론회 2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 순서는요. 제일 먼저 저희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공동 대표이신 김영란 대표님, 그 다음에 한국어린이총연합회 이준규 회장님, 그리고 한국사립유치원협의회 공동대표이신 박영란 대표님, 그 다음에 송대현 세종시 교육청 교육감 비서실장님, 그리고 김영욱 전 청와대 비서관님, 정지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공동대표님, 방현 영유아 교사협회 이사님, 그리고 김경애 교육희망 네트워크 학부모님께서 참여를 해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 국공유치원교사 노조위원장인 윤지혜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인 관계로 영상으로 미리 녹화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로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쨌든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이 많아서요. 가급적 5분에서 7분으로 시간을 제가 조정을 해야 되는데 참 말씀하시는데 중간에 잘할 수도 없고 굉장히 제가 이렇게 애가 탑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시간을 잘 5분에서 7분 사이로 잘 지켜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유보 일어나 대한민국 모든 장애 영유아의 동등한 권리 구현의 해답을 주제로 해서 저희 김영란 대표님께서 토론을 시작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해 주신 대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육 정상화를 위한 추진연대 상임 공동대표 김영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장애 영유아의 차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알리게 돼서 그것 자체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같은과 다름이 있습니다. 같은 건 모두가 대한민국 아이들이라는 것이고, 다른 건 어디에 소속되어서 서비스를 받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장애 유아는 특히 이중적인 차별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처 이분화로 특수교육의 시스템으로부터도 차별되고 제외되고 행정 편의주의에 따라서 교육 안에서도 장애라는 특수성을 수용해서 장애 아동이 갖는 특별한 요구에 맞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 대상으로 여겨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대다수의 비장애 영유아에 밀려서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온 교육과 보육의 출발선에서부터 차별은 장애 영유아만의 문제를 넘어서 가정과 사회, 국가의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갈수록 심화되는 장애 영유아의 이중적인 차별을 해소하고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사회 한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조기 중재와 개입이 이들의 해결 문제의 길잡이가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제31조 1항에서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하였고,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3조에서 만 3세부터의 의무교육 시행, 19조 2항의 보호자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장애아동의 의무교육의 연한이 초중학교 과정이었던 것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 과정까지 확대됨으로써 가정이나 시설에 방치되었던 장애인이 교육을 받을 기회가 확대되었고, 무상교육비만 제공했던 장애 유아의 교육에 대해서 국가의 책무성이 강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게 되어서 교육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는 입법 취지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애유아 의무교육 시행 당시에 교육부는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교육의 의무를 선택적인 교육으로서가 아닌 이들의 향후의 삶과 직결되는 생존과 결부된 과정으로 인식하고, 경제적인 수준과 상관없이 장애 경감이나 완화를 위해 드는 비용과 부담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적극적인 평등 조치 일환으로 이들에 대한 유치원 과정을 우선적으로 의무교육화하여 국가의 책무성을 강화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아울러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정을 통해서 장애아동의 복지와 보호, 교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확대 강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장애아동의 보육과 교육의 불평등과 차별 심화로 이어지고 있어서 장애아 어린이집에 입소한 대다수의 장애 유아는 법적 권리인 의무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국가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과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및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를 2018년 3월 1일까지 장애 어린이집의 의무교육 대상인 만 3세 이상의 장애 유아들에게 배치해야 되지만 특수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지 않았기 때문에 장애 어린이집에 인력 공백이 생긴 상황을 오히려 어린이집 운영자에게 그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애 어린이집은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 제4항 6호에 동법 제22조 3항에 따른 특수교사와 장애 영유아를 위한 보육교사 배치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 지정 취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9조 2항에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의 특수교육 대상자가 일정한 조건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 유치원 과정에 의무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특수교육법 제정 당시에 교육부가 입법 배경에서 밝힌 것과 같이 만 3세 이상 취약 전 장애 유아들은 유치원보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현실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2배가량 많지만 그 당시에는 3분의 2 정도가 어린이집에 입소한 상태였습니다. 이 간주 조항은 장애 자녀를 둔 보호자에 대해서 교육기관의 선택권을 보장해주기 위한 취지로 규정된 것입니다. 의무교육 시행 이후에 국가는 법의 취지대로 보호자의 선택에 따라 장애 어린이집에 입소한 의무교육 대상자에 대하여 의무교육을 실시할 책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으면서 그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제로 어린이집에 관할은 보건복지부, 유치원에 관할은 교육부로 나누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을 이용하여 의무교육을 받는 것으로 간주되는 장애 유아에 대하여는 교육부 관리 대상인 특수교육 대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부 지원에서 제외되고 있습니다. 유치원과 장애 어린이집은 의무교육 대상인 동일 연령의 장애 유아를 대상으로 국가의 설치 기준에 적합한 인가를 받아 운영되고 누리과정 등 동일한 교육과정을 시행하고 있음에도 보건복지부 소속 장애 어린이집은 소관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유치원과는 달리 특수교육비 및 특수교사 배치, 유치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고 장애 유아의 교육을 책임지는 특수교사 수급과 처우 문제에 손을 놓고 있어서 그 피해가 오롯이 장애 유아와 보호자에게 돌아오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인 것입니다. 표에서 본 것처럼 2021년에 발표된 전년도 특수교육 통계 및 보육 통계를 보면 교육부 관할 장애 영유아는 6,975명인데 반해서 보건복지부 관할 장애 영유아는 12,229명으로서 약 2배가량의 장애 영유아가 장애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통계서처럼 기관에 배치되어 관련 서비스를 받고 있는 전체 장애 영유아 중 유치원에 비해 2배가량의 장애 어린이집에 입소되어 있는 장애 유아는 유치원에 입학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교사 배치, 교육비, 교육기자재, 재활치료기구 등 기구 지원 등 장애 영유아에 동등한 교육받는 권리를 차별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부처 이원화는 단순히 3년 동안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각각 교육과 보육을 받는다는 그런 차이로 넘겨버릴 상황이 아닌 이유가 우리 모두 알고 있듯이 모든 영유아가 그렇듯 취약 전 영유아 시기의 발달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장애아동의 생애 주기별 영유아기가 비장애 아동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기, 가소성이나 정서항의 기능 등 이로써 매년 수백 명의 장애 유아가 적절한 시기에 교육 및 재활치료로 일반화가 되거나 또는 경증 장애아로 발전되어서 초등학교에 진학하고 있는 사례를 볼 때 만약 그 중요한 시기를 간과하였을 시 발생되는 그 손실의 영향은 엄청날 것이고 반면에 적절한 지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가장 취약한 발달 지원 영유아나 장애 영유아 보육과 교육이 장애를 최소화하고 예방하는 데 이바지하게 되고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생산적인 복지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필요한 것입니다. 더구나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기초를 준비해가는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장애 영유아에게 장애를 가졌음을 인지하고 수용하며 장애 예방 및 극복을 위하여 유치원과 동일한 교육 재원이 준비되고 이들을 가르칠 특수교사가 배치되어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의 부처 이원화는 장애아동의 차별을 가속화시키면서 교육의 질을 좌우하는 특수교사의 장애 어린이집 근무를 기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출발 시작부터 어린이집이 아닌 유치원 근무를 위해 입학한 유아 특수교육과 학생들은 교수님으로부터 유치원 근무를 목표로 배움을 지도받고 있을 뿐 아니라 졸업생의 유치원 근무는 대학 평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졸업 후의 보육, 교육 현장에서 부딪히게 되는 급여와 처우 등 근무 여건이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의 큰 격차로 인해서 특수교사들이 어린이집 취업을 기피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곳이 곧 특수교사가 있어야 하는 곳이라고 호기롭게 시작했던 일부 특수교사마저 지쳐서 퇴직하는 현실입니다. 특수교사가 근무할 수 있는 현장, 그곳은 바로 장애 영유아가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 특수교사가 있도록 하기 위한 방안은 반드시 강구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9조에 의하면 특수교육 지원센터에서는 관할 구역의 어린이집을 이용하고 있는 영유아를 대상으로 수시 선별검사를 실시하여 장애 영유아일 경우에 즉시 진단평가를 실시하고 배치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지방교육청은 법을 준수하지 않음으로써 장애 어린이집의 배치 기간에 포함하지 않고 또 제외시킬 뿐만 아니라 영유아 발달 선별 검사 후 결과에 따라서 장애 위험 영아의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으로 안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장애 영유아가 교육 및 치료를 받아야 할 시기를 놓치는 결과를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이 갖고 있는 장애의 어려움은 특수교사가 올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적절한 재활 및 교육 기자재가 준비될 때까지 멈추고 있지 않습니다. 조기에 치료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국가와 사회가 감당해야 할 짐은 배가 되어 커질 것이고 재원 낭비와 국가적 손실로 이어질 것입니다. 부처 이기주의와 모순적인 제도의 불안일성을 인정하고 과감히 부처 일어나라는 변화의 칼을 드는 것, 장애 영유아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 동일한 교육 예산 지원 및 특수교사 배치, 그것이야말로 유봇 일원화 교육체제 구축 방안이 강구되어야 되는 이유라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영란 대표님께서 장애 영유아들의 동등한 권리 구현을 주제로 이제 토론을 해주셨고요. 장애 영유아 교육에 있어서 조기 개입이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죠. 이에 따라 저희 대한민국은 장애 유아 의무 교육을 지금 법으로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의 권리가 지금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는 상황이죠. 저희 한국 사회는 모든 국제사회들이 이 영유아들에 대한 교육적인 배려와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저희 한국 사회만 이 어린아이들의 권리를 보장하는데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말 아이들의 권리를 저희 영유아 교육과 보육 분야의 전문가들이 아이들의 입장에서 아이들의 권리를 크게 이 사회를 향해서 외쳐야 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아이들의 지금 장애 유아 의무 교육이라고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학교라고 하는 시스템 하에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교사 배치의 문제, 그다음에 진단과 아이들 재활 및 교육 기자재 등의 지원 같은 것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 위한 궁극적인 해답은 역시 유보 통합을 통해서 저희가 통일된 영유아 교육 체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루빨리 포용적인 영유아 교육 체제 구축을 통해서 저희가 완전 통합을 구현하고 아이들의 모든 권리를 제대로 보장해 줄 수 있는 그런 한국 사회를 기대해 보겠습니다.